구조를, 이제 스트럭처를 넣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아이맵에서는 1 곱하기 2 섹션이 없었는데, 여기 웹플로우에서는 있죠. 1 곱하기 2 있고, 1 곱하기 3도 있고, 4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떤 형태의 레이아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랑 노코드 툴 치고 자유도가 있는 편이다. 다음으로는 웹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플로우는 요즘에 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왜 이제 웹플로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도 웹플로우 얘기 많이 해서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플로우를 처음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어요. 뭔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 좀 마크 이런 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보고 참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웹플로우에 들어와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 하기 전에는 여기 이제 로그인으로 되어 있고 구글 계정 연동이 바로 됩니다. 이제 계정 연동하면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관리자 화면이고요. 관리자 화면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근데 다 영어예요, 사실. 웹플로우랑 프레이머는 다 영어입니다. 한국 버전을 제공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거지로 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뉴 사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뭐 AI 사이트 빌더라고 하면은 AI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템플릿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플릿으로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을 하면은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나 템플릿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는 않죠. 다 해봐야 한 2, 3, 4, 1, 2, 3, 4, 5, 20개네요. 그러니까 딱 바로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템플릿 숫자예요. 그래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걸로 뭔가를 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템플릿을 여러 개 쓰려고 하니까 이제 플랜을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했던 걸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타터 지금 보니까 두 개를 이미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돈을 내라 이런 것 같은데, 오타가 있나요? 단 거 같고, 그 다음에 뉴 사이트를 해서 만들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깜빡한 게 있죠. 깜빡한 게 뭘까요? 바로 이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플로우의 가격부터 이제 보고 가자면, 웹플로우가 사실 저희가 최소 요금제로 했을 때 가장 비쌉니다. 14달러면은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얼마인가요? 한 달에? 19,000원. 누구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19,000원 곱하기 12. 22만 8천 원. 이거 꽤나 비싼 금액이에요. 제 웹플로우는. 웹플로우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웹플로어의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유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웹플로어를 사용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22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이거를 고객한테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입문자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나중에는 올라가시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 호스팅 비용만 23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거 납득시키기 어려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워드프레스 하는 사람들면 1년에 한 4, 5만 원이면 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협상에서 바로 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장점에도 말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쉽지 않은 금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만드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해서, 이제 되네요. 그래서 무료 템플릿들도 있고, 유료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뭐한 7, 8만 원 되고, 10만 원짜리 템플릿도 있고요. 네, 원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 저는 이제 무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깔끔한 것 같아서. 음, 첼기우스 5스타 사이트, 5성급 사이트,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안 물어봤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템플릿을 로딩하면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왼쪽이 이제 조작하는 이제 인터페이스고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은 저희가 섹션이나 뭐 위젯 같은 것들,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것들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비디오, 유튜브 이런 것들. 웬만한 거 이제 뭐 폼도 있어요. 폼. 그래서 문의폼 같은 것도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위젯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코드 툴 치고 그래도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은 것들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름. 그래서 유튜브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비디오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고 문의폼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검색 기능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 뭐 그리드, 칼럼 이런 것들 있어서 이- 어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웹플로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맵과 워드프레스의 어떤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 자유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레이어가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누르면은 레이어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위젯을 넣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요, 이제 페이지가 바로 바뀌면서 페이지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빠르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컴포넌츠라고 하면은 이런 콜 투 액션 버튼 같은 것들 좀 있는 것 같고요. 부터 수정할 수 있고 위젯 같은 거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게 있고 스타일 셀렉션 이런 거는 뭐 CSS 넣을 때 뭐 클래스로 잡아져 있지 않나 이런 거가 보이고 에셋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미리 올려놓은 미디어 같은 것들 아이콘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한마디로 피그마에서도 플러그인이 있고 워드프레스에서도 플러그인이 있죠.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듯이 이제 웹플로우에서도 뭐 추가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는 이제 웹플로우 유니버시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웹플로우 사용자들의 어떤 커뮤니티고 본인들이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자피어도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기능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이맥보다는 더 이제 많은 이제 기능들, 추가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유저의 숫자가 워드프레스만큼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노코드 툴 치고는 많은 어떤 위젯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조작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켜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넣고 다음에 만약에 텍스트를 넣고 싶다, 우측에. 그러면 이런 헤딩을 얘도 역시나 노코드 툴답게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중앙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를 누른 다음에 중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중앙으로 옮기는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중앙으로 넘기는 게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쭉 제가 한번 내려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좀 넘을 것 같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천천히. 여러 개의 이제 툴을 이제 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죠. 온라인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중앙으로 올 수가 있어. 그죠? 얘도 중앙으로 이렇게 찝고 중앙으로 옮기면 이렇게 나름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해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는 업로드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넣고 하면은 더 피부과 서랍 객을 안내처럼 모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은 나름 자유도 높게 아이맥보다는 여러분 훨씬 낫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는 아이맥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맥 하던 사람들이 이제 웹플로우를 그래도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도 자유도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유도 높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슬라이더를 넣고 싶다면 이제 슬라이더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더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배경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솔직히 저는 처음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어렵지 않을까? 물론 조작 자체는 자유도 있게 할 수는 있으나,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게 배경에다가 들어갈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그 조작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또 한참 찾아야 되는. 그래서 스타일로 들어와서 쭉 내려보니까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어서, 컬러고, 얘를 플러스를, 요거를 찾아야 돼. 이미지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어서, 얘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나왔어. 저는 해봐서 보여드리지만 처음 할 때 꽤 헤맸어요. 예, 꽤 헤매게 되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약에 요거를 넣었다 이렇게 넣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중앙으로 옮길까 하면은 다행히 여기는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된 부분이었고 이제 헤이트를 잡고 싶다, 높이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좀 해야 되는. 근데 이 섹션 자체의 높이가 높아지진 않네요. 천 잡아도 뭔가 잘 안 맞네. 그러니까 이미지의 사이즈가 높아지는 거지. 이제 컨테이너 자체의 사이즈가 높게 하려면은 또 다른 조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네요. 헤딩을 이렇게 넣고 얘도 슬라이더를 클릭을 하고 얘는 이렇게 얘도 중앙에 와야 되는데 어, 중앙 정렬을 하고 싶다 하면 또 엄청 찾아야 돼. 슬라이더를 눌러서 음, 얼라인이 어디 있냐? 이 텍스트를 중앙으로 보내고 싶다. 얼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참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슬라이더를 누르고 음, 막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돌려도 안 되고 뭐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1 곱하기 2 정도 이제 기본 섹션 정도는 잘도 높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슬라이더나 뭐 어떤 예를 들면 캐러스 같은 거죠. 좀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사용할까 홈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1 곱하기 2 섹션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데 다른 위젯들을 사용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슬라이더를 자유자재로 텍스트 이제 아래로 내리고 버튼도 아래로 내리고 이런 조작들을 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케러스 같은 거는 사실 있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뭐 HTML 넣거나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어떤 기본 섹션 정도는 그래도 잘도 높게 제작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슬라이더나 어떤 캐러셀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려면 조작이 복잡하다. 꽤나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물론 뭐 엄청 이렇게 하면 있겠지만, 패딩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평론을 내려보자면, 아이맵보다는 그래도 자유도 높은 조작이 가능하나? 이런 위젯을 좀 더 다양하게 썼을 때, 이게 좀 어렵네? 좀 찾아야 되네? 이거 헤매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처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맥도 처음 했고, 이번에. 그리고 웹플로우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이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밀한 조작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이맥보다는 그래도 자유도 높은 게 가능했다. 이제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건데, 제가 해본 결과, 일단은 웹플로우의 유지비는 이제 연간 이제 저희가 봤지만, 다시 조작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와 볼게요. 대시보드를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일단은 다 영어라서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한번 잠깐 끊어 놓고 한번 가볼게요. 웹플로우 나는 어떻다? 나는 좀 할만하다 1번,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2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웹플로우. 좀 어떠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 영어야. 일단은 다 영어고, 버튼들도 되게 작아. 그래서 이것도 한참 엄청이니까 조작이 이 쭉 아래까지 내려야 위젯들이 있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이지만 좀 어렵다. 이런 조작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자유도가 엄청 막 워드프레스처럼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좀 아쉬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근데 이런 컨텐츠 재밌다. 약간 뭔가 언박싱 리뷰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14, 이제 한 2만 원 정도 했었는데, 24만 원 정도. 최소 24만 원.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24만 원 정도는 발생을 한다. 이거를 납득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정리를 해보자면 설치 난이도는 쉬웠어요. 뭐 설치라고 할 것도 한 2만 2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꽤나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추천을 할 정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웹플로우는 그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크게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플로우는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프레이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